안녕하십니까, 골통사 윤재훈입니다. 여러분들 정형외과 영역에서 가장 위험한 시기가 있어요. 겨울이 제일 손상이 되고 부러질 것 같죠? 아니에요. 이렇게 움츠려 있다가 갑자기 이제 동작을 시작하는 이런 이제 봄, 이때가 제일 사고도 많이 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내가 평상시 하는 스트레칭보다도 훨씬 더 많이 하고 동작도 하기 전에 정말 조심해서 활동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주제는요, 무릎 연골에 기형이 있다고요. 요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똥이 아빠가요, 무릎을 이렇게 구부리고 펴고 이렇게 움직이는데 무릎 바깥쪽에서 뭔가 이상한 불편감이 생겼어요. 근데 이게 심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병원을 갈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한번 병원을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연골에 기형이 있다는 거예요. 연골 바깥쪽에 원판상 연골 기형이 됐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뭐 수술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그런 건 아니래요. 근데 막 더 아파지는 것 같기도 하고 계속 걸리는 느낌이 드는 것 같기도 하고, 그 원판상 연골이 뭔지, 그리고 치료가 뭔지, 이거를 걱정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이걸 속 시원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원판상 연골이 도대체 뭡니까? 원판상 연골은요, 무릎에서 발생하는 가장 흔한 선천성 기형이에요. 그래서 보통 외측에 발생을 합니다. 이게 서양인보다는요, 동양인에게서 많고요. 특히 우리나라, 일본, 서로 사이좋지도 않은데 두 나라에서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연골이 우리 말발굽 있잖아요. 말발굽 모양으로 생겨 있는 게 정상인데요. 얘는 원판상이니까 원처럼 생겨 있을 것 같은데 원은 아니고요. 반달 모양 비스무리하게 생겨 있는 것을 말해요. 아니, 크기가 크고 두꺼우니까 이거 좋은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실제로 이게 잘 찢어지는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증상이 뭡니까? 증상이 이게 보통은요, 이게 아파 죽을 것 같아서 발견을 하는 게 아니고요, 다른 병 때문에 MRI를 찍었다가 우연히 발견하는 경우가 꽤 됩니다. 근데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파열이 동반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특히 이제 가장자리, 그러니까 연골이 그 관절낭에 붙어 있는 부분이 찢어지면서 떨컥거리거나 딸깍거리는 그런 클릭 사운드가 들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또는 바깥쪽에 불편감이 있거나 뭔가 기분 나쁘게, 많이 아프지는 않는데 뭔가 기분 나쁜 느낌이 자꾸 들거나, 이런 경우가 보통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림을 그려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우리가 연골이 있는데, 연골은 원래 이렇게 강낭콩 모양, 말발굽 모양으로 생겨 있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이 원판상 연골은 이렇게 반달 모양, 그러니까 원판 모양으로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형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앞, 여기가 뒤,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보통 이제 어떤 경우냐면, 예를 들면 여기 바깥쪽에서 이렇게 많이 찢어진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많이 찢어지게 되면 무릎을 구부릴 때, 펼 때 이렇게 떨컥 하면서 움직임이 생기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만약에 이게 심해지면 더더욱 뒤로 떨컥 가고 이렇게 반복이 되면 이제 얘가 이렇게 뒤로 떨컥 가서 안 돌아오는 경우가 생겨요. 이렇게 되면은 무릎을 구부릴 수도 없고 펼 수도 없는 이런 운동 제한이 생기는 경우까지 됩니다. 이 원판상 연골은요, 양쪽에 같이 있는 경우가 작게는 한 20%에서요, 많게는 40에서 50%를 차지하는데, 증상이 있는 원판상 연골의 경우에는요, 80에서 90% 정도까지도 반대쪽에 동반이 될 수가 있어서, 한쪽에 문제가 있는데 내가 증상이 있다 그러면 반대쪽에 대해서는 꼭 한번 검사를 해보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치료가 그러면 뭡니까? 치료, 우연히 내가 발견을 했던 경우가 많다고 그랬잖아요. 다른 병 때문에 찍었는데 우연히 발견됐을 경우, 증상이 없는 경우에는요, 수술적인 치료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수술적인 치료를 해야 돼요. 이거를 원래 모양대로 이렇게 만들어 준 다음에 이거를 이동을 시켜서 이렇게 꼬매야 되는데, 처음에 이거를 신나게 잘라내면은 나중에 이쪽으로 이동을 딱 시켰을 때 얘가
남은 부분이 너무 없이 이렇게 다 잘라내버리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꼬맬 수 있는 이 덩어리가 어느 정도 있는지를 확인을 잘 계산하면서 잘라내고 이렇게 이동을 해서 봉합을 하는 거를 꼭 신경을 써야 됩니다.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의사 선생님들이 보통 잘 아실 거예요. 잘 아시는데 가끔 가다가 너무 많이 잘라내버려 가지고 나중에 봉합은 했다고 그러는데 남아있는 연골이 거의 없어져 버리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요걸 이제 환자분이 알고 계셔서 나중에 이런 것들 때문에 수술적인 치료를 해야 된다고 할 때 의사 선생님께 한 번 더 주지를 시켜주시면 의사 선생님도 더 신경을 써서 하겠죠. 그리고 또 하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이게 덜컥거리고 너무 오래되게 되면요, 이제 움직여지지 않고 고정이 돼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내가 다시 원래 위치로 만든 다음에 봉합을 해야 되는데 이게 원래 위치로 오지를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많은 것을 다 잘라내버려야 되는 경우들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관절염이 나중에 진행이 되는 것들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이런 증상이 있고 어느 정도 덜컹거리면서 계속 연골이 찢어져 있다라고 하면요, 되도록이면 빨리 봉합을 해서 꼬매는 방향으로 치료를 하는 게 맞고요. 너무 시간을 둬서 이게 건너올 수 있는 강을 넘어가지 않도록 다 잘라내버려야 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굉장히 여러분들이 주의를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빨리 발견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증상이 막 뭐가 좀 걸리는 느낌이 있거나 바깥쪽에서 계속 불편하다, 그런 증상이 굉장히 오래 간다. 그러면 골통사가 그때 뭐 바깥쪽에서 기형이 뜨는데, 이거를 딱 생각을 하고 가서 검사를 해보고 만약에 찢어져 있는 부분이 있거나 그렇게 되면 빨리 꼬맬 수 있도록 하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수술 후에 재활을 해야 되잖아요. 되도록이면은 최대한 많이 꼬매야 되기 때문에 봉합을 하지 않는 경우에 그냥 다듬어만 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바로 딛고 다녀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봉합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봉합하는 거하고 코스를 같이 가져갑니다. 6주 동안은 목발을 짚어요. 왜냐면 꼬매고 난 다음에 딛고 다녀버리면 터져버리니까. 그리고 관절 운동도요, 한 1, 2주 정도는 냅사둡니다. 0도로 딱 고정이 시켜가지고 내비열어 두고요. 한 6주 정도까지는 90에서 100도까지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120도에서 130도까지 많이 굴곡을 시키는 건요, 힘을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늦춰서 두세 달 정도는 자제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딛는 것도 천천히, 그 다음에 구부리는 것도 천천히 해서 봉합을 했던 것이 잘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지금 이제 무릎에 이제 원판상 연골이라는 기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은 이게 어떤, 기형이라는 게 나도 있을 수가 있어? 라고 생각을 하실지 모르지만, 이 병에 대해서 나중에 MRI를 찍어서 원판상 연골이 있네요, 기형이 있네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런 게 왜 있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10명 중에서 한 8명, 7명은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들 무릎에도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을 잘 설명을 듣고 계시면 나중에 분명히 도움이 되실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도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열심히 답글을 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골통의사 윤재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